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무너진 일상을 되찾는 저녁 1분 루틴. 고토 하야토 지음 김은혜 옮김 21세기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 제1장, 나는 매일 저녁 새로운 나를 만든다. 제2장, 하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저녁 루틴. 제3장, 일 잘하는 사람의 저녁은 무엇이 다를까? 제4장, 잠들기 전 5분, 지친 나를 돌보는 시간. 제5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별한 습관. 제6장,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저녁의 힘. 에필로그, 이제 내일이 기다려진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단단한 나를 만드는 시간. 지금 당신의 저녁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하는 방식이 개혁되고 일과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를 떠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저녁 시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서점이나 식당 등 퇴근 후 혼잡 시간대가 예전에는 저녁 9시 이후였다면 이제는 저녁 6시에서 7시로 바뀌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재택근무가 증가하고 퇴근 시간이 앞당겨진 점도 한몫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두 이제 저녁에 운동도 하고 어학 공부도 해야지 라며 퇴근 후 나만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계획이 잘 실현되어 가고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들뜬 기대로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흐지부지 되고 어느새 이전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일단 좀 쉬자라는 생각에 넷플릭스를 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잠깐은 이게 진짜 휴식이지 라며 만족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시, 11시가 되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10시라니 하며 왠지 무의미하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 초조함을 느끼게 되죠. 하루가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쉬워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들지 못하고 졸음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지푸둥하게 잠에서 깨어나 어제 일찍 잘걸 하는 후회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다 보면 마치 내 인생은 출퇴근이 전부인 것만 같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일생을 좀 더 상쾌하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굴뚝 같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계속해서 아까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대입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관계에 치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소진된 상태에서 회복의 시간 없이 바로 내일을 맞이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침 습관을 실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침 습관이 두근거리는 하루, 설레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힘이라면 저녁 습관은 지친 나를 돌보고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침 습관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많은 이에게 전하는 중에도 저는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고 그게 바로 저녁 습관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어야 완벽히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를 완벽히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활용법을 주제로 저만의 구체적인 저녁 습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강을 진행할 때마다 놀랍게도 참가 요청이 쇄도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녁 시간 활용법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
누구보다 꾸준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아침뿐만 아니라 저녁에 할 일을 따로 만들어 자신만의 저녁 습관을 다져왔습니다. 저녁 시간을 오로지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졌을 때 몸도 마음도 충전이 되며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아가 어제보다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제가 강연에서 전한 방법 중 특히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을 추려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방법은 모두 1분에서 5분 정도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을 실천하면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나아가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인생을 변화시키는 저녁 습관을 갖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앞으로의 인생은 여기서 갈릴 것입니다. 자, 이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볼까요? 제1장 나는 매일 저녁 새로운 나를 만든다. 한 번의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한마디. 당신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는가?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당연하겠지만 혼자 살거나 집에 아무도 없을 때는 생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다녀왔습니다는 가족에게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인사이지만 또 다른 역할도 한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수고한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이다.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고 한다. 대표적인 말로 나는 괜찮아가 있는데 자신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다녀왔습니다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위로하는 동시에 자신이 오늘 집을 나서서 돌아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음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두 번째는 뇌와 마음과 몸을 휴식 모드로 바꾸는 스위치다.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적 시간, 휴식 시간이 됐음을 뇌와 마음과 몸에 알리는 것이다. 퇴근하는 순간부터 개인 시간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퇴근길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인다는 점에서 공적 시간과 장소라고 봐야 한다. 뇌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은 사적 공간이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뇌와 마음에 편하게 있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뇌와 마음과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쓴다. 따라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완벽한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마음과 몸도 재충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도 낮 동안의 긴장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있다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다. 피곤한 상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고 피로가 풀리지 않아 다음날에도 최악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냈다. 평소에 다녀왔습니다라는 말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뇌와 마음과 몸이 휴식 모드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힘든 하루를 보냈어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다음날 생기 있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라는 심리가 작동해 뇌와 마음과 몸의 긴장이 이완돼 힘이 빠진다. 그러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해소된다. 저녁 시간은 휴식을 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그러려면 의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에서 휴식 시간으로 완벽히 전환해야 한다. 오늘부터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 라는 말로 휴식을 시작하자. 피로와 후회를 초기화하는 시간. 나만을 위한 저녁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낮 동안의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낮 동안에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집안으로까지 그 감정을 가져온다면 온전한 휴식을 취해야 할 저녁 시간이 엉망이 되고 만다.
하지만 말이 쉽지 집에 들어섰다고 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시에 떨쳐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자.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짜증날 때 거울을 보면 정신이 안정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는 또한 뇌과학으로도 입증됐다. 아침에는 외모를 단정히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거울을 보지만 밤에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연 때 이 질문을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여성은 70% 정도가 매일 밤 거울을 본다고 말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신은 어떤가? 거울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울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기가 귀찮을지도 모른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에 돌아와 손을 씻을 때 거울 보기다. 손 씻기 전 2, 3분 정도면 충분하다. 세면대 거울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 중 반성해야 할 점과 잘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고생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수고했어 라고 말한다. 하루 동안 실수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개선안을 생각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좋았던 일을 떠올린다. 점심이 맛있었어. 지하철이 붐비지 않아서 좋았어처럼 사소한 일도 좋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자신을 격려한다. 이때 포인트는 실수투성이인 하루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좋았던 일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성해야 할 점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없다. 반성만 하고 끝내면 부정적인 기분으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된다. 좋았던 일을 떠올려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신의 노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가장 잘하는 자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내일 하루도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거울 속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잠자기 전에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거울 보는 시간을 가능한 한 일찍 갖기 바란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의 수고를 정리함으로써 저녁 시간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노력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루의 피로와 후회가 초기화되면서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거울을 보고 자신을 격려하면 자기 긍정감이 높아진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고마움을 전해보자.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바쁜 아침 시간대에 외모를 정돈하기 위해 보는 거울 속 자신과 차분한 저녁 시간에 보는 거울 속 자신은 전혀 다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바라봐주자. 오늘의 실패를 절대로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온종일 좋은 일만 생기는 완벽한 하루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고 회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게 되는 날도 있다. 그런 날은 자신을 탓하고 우울해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게 된다. 하지만 오늘이 어떤 하루였든 몇 시간 후면 반드시 내일이 찾아온다. 내일도 실패한 하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매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한 하루를 보냈더라도 절대로 그 실패를 다음날까지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그날의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그날 안에 해소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집에 돌아오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에 앉는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본다. 좋았던 일은 거울 보기 행동으로 실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며 왜 이런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한다. 원인을 찾았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해결책을 생각한다. 해결책을 찾았다면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시뮬레이션 해본다. 오늘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개선된 행동으로 좋은 결과로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아쉬웠던 결과를 이끈 행동과 대책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게 된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등 뇌의 사용법을 가르친 오다 쟁고는 저서 머리가 좋은 사람의 뇌 사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복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다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될 타이밍이 있다. 바로 수업 직후이다.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바로 복습해도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물어봐야 한다.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복습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후회되는 순간, 실수를 저지른 순간 등 원치 않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 아쉬움과 후회를 떨쳐내지 못하고 저녁 내내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일 역시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다. 되도록이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하루를 되돌아보며 앞서 소개한 것처럼 실수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서는 실수나 문제는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자신을 탓하고 자절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싫은 경험을 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을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애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좋은 결과로 유도했더라도 이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잠자리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잠자리에 가지고 가면 부정적인 잠재의식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날 때도 힘들 뿐 아니라 부정적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며 전날에 이어 거듭된 실패로 신뢰까지 잃게 된다.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행동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실수나 문제는 잊어버려야 한다. 분노의 감정 내버려 두기. 당신은 화가 난 적이 있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도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저명한 사람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은 갖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이다.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매우 까다로운 존재이다. 분노의 감정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 호르몬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데 과다 분비되면 제어 불능 상태가 된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충돌해 문제를 일으키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속으로 품고 있다가 사소한 일에서 짜증을 폭발시킬 수 있다. 분노 탓에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본래의 나를 잃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성공한 사람들은 감정 컨트롤이 뛰어났다. 어떤 불합리한 상황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고 불쾌한 기분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내 눈에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여서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하지 한 경영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분노의 감정 내버려 두기 선언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가 알려준 내용을 토대로 나는 다음과 같이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 둔다. 내게 일어난 일은 전부 하늘의 뜻이라고 여긴다. 일단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확인한다. 일어난 일, 느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고 냉정하게 바라본 다음 그래,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라고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하면 끝이다. 이때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라거나 저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야 같은 쓸데없는 해석은 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 일만 본다. 어떤 결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과 다른 의견이 있어도 부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이끈다.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두는 이 행동은 아침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주변이 시끄럽거나 정신없는 곳에서는 잡념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한 분노의 감정이 강하면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밤에 조용히 보낼 수 있다면 아침 행동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천하기를 추천한다. 분노의 감정이 생긴 밤에 일단 한번 실천해서 중화해 두면 아침 행동에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나답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일이 잘 풀린다. 분노의 감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 마음속의 앙금으로 남기도 한다. 정기적으로 이 행동을 실천해 마음을 청소해보자. 샤워를 저녁 식사 전에 해야 하는 이유. 당신은 저녁 식사 전에 목욕을 하는 편인가?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하는 편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꽤 중요한 부분이다. 내 주변에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돌아와 식사 전에 목욕을 한다. 그것도 가능하면 샤워가 아니라 욕조에 몸을 담근다. 서둘러 목욕을 함으로써 몸을 휴식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일을 하는 공적 장소에 있으면 무의식 중에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긴장하며 몸이 굳는 것도 그 때문인데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라 대개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 힘을 빼지 않고 휴식 시간에 들어가면 속에 있는 진짜 피로는 풀 수 없다. 피로가 풀려야 우리 몸이 갖고 있던 본래의 감각이 되돌아와 저녁 시간을 활용하는 효과도 높아진다.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시간이므로 피로 회복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로 1인 미래회의, 1인 전략회의이다. 1인 미래회의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혼자서 생각하는 회의를 말한다. 그리고 1인 전략회의란 이상적인 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만약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해결책을 혼자서 모색하는 회의를 말한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기고 기분 좋은 향이 욕실 안에 퍼지면 회의 준비는 끝난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몸을 담그고 1인 미래회의, 1인 전략회의를 시작한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상태에서 일의 미래를 생각하거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생각한다. 모든 치장을 버리고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면 편안하게 마음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발생과 감정이 생기고 멋진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떠오른다. 떠올린 생각을 머릿속에 확실히 새기면 회의는 끝이 났다.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현실과 이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미래에 대한 발상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생각해야 한다. 다만 욕조에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몸이 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휴식 상태에서 하는 미래회의, 전략회의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꼭 실천해 보길 바란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